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에 가장 핫한 재테크 상품이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자, 이 상품은 한 달 사이에 무려 13조 원 뭉칫돈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원금 보장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상품 어떤 상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하지. 저금리에 갈 곳 없으니까 그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금리에 가장 핫한 재테크.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바로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 모르면 손해보는 4가지 원칙을 한 달 사이에 무려 13조 원인 뭉칫돈이 몰리는 은행 정기 적금 예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금리 시대, 모르면 손해보는 4가지 원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 예적금에 무려 13조 원 한 달 사이에 몰리는 이유. 자, 누구나 다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저금리 시대에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잘 아는 이유, 바로 저금리 시대에 돈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금리와 관계없이 안전한 은행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자,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식형 상품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죠. 또 부동산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돈이 몰린다. 정기 예적금에. 또 이제 최근, 제가 이제 은행이 위험하다 동영상 1, 2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상품 있죠. 은행에서 팔았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증권 또는 펀드 DLF 사태도 은행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더 커진 거죠. 결과적으로 은행 예적금에 뭉친 돈이 몰린 이유, 바로 우리가 아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최근 이제 정기예금, 적금이 계속 보면 가파르게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현재 정기예금, 적금 은행 잔액이 700조 원을 2019년 10월 말 기준 700조 원을 이렇게 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 50대 이후 재테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더 많이보다 더 적게. 자, 더 많이보다 더 적게는 우리가 손실은 안 보면 좋겠고 보더라도 더 적게 보고자 하는 심리 당연한 건데 손실뿐만 아니라 이익에서도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적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자, 마이너스 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 50대 이후 재테크.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자, 최근 계좌 유지비, 은행 통장, 이게 계좌죠. 계좌 유지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즉, 은행 통장 돈을 넣어두면 그 계좌에 비용을 받겠다라는 건데, 자, 이 현상은 초저금리 지금 넘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플러스 금리지만 유럽, 일본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초저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미국이나 유럽 등 이런 해외에서는 이 계좌 유지비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계좌 유지비로 최대 30달러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스웨덴 내 최대 은행, SEB 은행 같은 경우에도 계좌 유지비로 매달 35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00원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매달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5만 원이 넘네요. 그죠? 자, 이런 계좌 유지비를 받고 있고 일본 주요 은행들도 아직까지는 계좌 유지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이 계좌 유지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금 수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35달러,
그리고 영국은 25만 파운드, 미국 35달러니까 뭐 4만 원 돈입니다. 영국 25파운드, 일본도 650에서 860엔 수준의 송금 수수료. 자, 이것조차도 인상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이런 현상을 보면요. 제가 이제 시대 재테크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 많이보다 더 적게, 이것은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 재테크의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을 은행에 가만두면 왠지 불안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자가 너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밖을 나왔다가, 즉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은행 밖으로 나왔다가 더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 요즘.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 같은 시대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돈관리 재테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네 가지를, 이것을 좀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한 이익 챙기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당연한 이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절세 상품입니다. 자, 절세 상품은 조만간 셧다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복지 비용 지출 증가하고 있고, 또 당연히 세금 부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절세 상품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세금을 올리기에 앞서 그동안 혜택을 보았던 상품을 중단하는 것. 자,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절세 상품은 당연히 셧다운된다. 자, 절세되는 것만큼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덤으로 얻는 이익. 이게 절세 상품인데, 이 절세 상품이 조만간 셧다운된다. 그 다음에 세금 준환율, 즉 세금 부담률도 갈수록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절세 상품을 지금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챙기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가입하고 있다면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재정 형편과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보면 더 늘리는 것이 좋은지라는 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죠. 자, 뱁새가 황새 쫓아갈 때의 위험,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집입니다.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른다. 특히 서울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 뉴스 나오죠. 자, 집은 장기 고정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집은 남아 돌 것입니다. 즉 핵심 서울의 강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방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부터 집은 장기 고정 자산, 한번 지으면 몇십 년, 그런데 그 몇십 년 동안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지금 결국 빈집이 증가할 것이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강남과 같은, 서울 강남과 같은 이제 핵심 지역 부동산은 가장 나중에 영향을 받더라도 받겠지만, 반대로 지금 이제 핵심 지역 부동산은 굉장히 비쌉니다. 일종의 이제 계급 카르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카르텔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인데, 자, 그렇다고 이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겠다 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고 해서 옮기면 바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점점 이익이 생기더라도 세금이 증가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즘 자금 출처 조사 등등으로 해서 또 만약에 지금 대출 이자 금리가 아주 싸지만 그것이 만약에 이자 상승으로 돌아서면 또 큰 부담이 생기겠죠. 또한 이제 집은 팔 때 양도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유할 때의 세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동산 억제를 할 수 있다면 세금 정책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는 거죠. 우선은 세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집에 대해서는 가능한 리빙, 거주 목적, 사는 목적의 집, 즉 내가 거주할 건데 실거주 목적으로 나의 재정 형편에 맞추어서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내가
내 재정 형편에 맞는 적정 지역, 자, 그쪽을 선택하는 것 훨씬 좋다. 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과욕, 또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이 장기 고정 자산에 너무 무리하게 발을 담그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금융 상품입니다. 자, 금융 상품을 선택하실 때 바로 우리가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죠. 자,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익도 좀 적게, 손실도 좀 적게, 자, 그것에 해당하는 상품류들이 바로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입니다. 따라서 이 금융 상품도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중심으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자. 우리는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고성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한 3% 은행 이자의 한 2배, 또는 많으면 한 3배 정도, 3에서 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진다면 이 상품이 주로 이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데 반대로 손실이 나더라도 아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상품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관심을 가지면서 조심해야 될 거 바로 옵션입니다. 옵션 상품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상품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폐쇄형 상품, 특히나 뭐 ELS 같이 어떤 기간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품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우리가 이제 뭐 한 3에서 5% 수익을 벌기 위해서 ELS 같은 경우는 또 자칫하면 원금의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10개 중에 9개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1개가 내 경우라면 그것은 정말 기분이 안 좋죠. 자, 그래서 이 금융상품 중위험 중수익 중심의 상품을 하되 이 옵션형이나 복잡한 상품이나 폐쇄형 상품은 조심하고 기대 수익률도 한 3에서 5% 정도 목표를 두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요. 좀 이제 이것은 뭐 구체적인 재테크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가능하면 주어진 형편에서 최대의 행복 찾기, 즉 내 형편에서, 나의 재정적인 형편에서 최대의 행복 찾기, 이게 이제 미니멀 라이프인데 뭐 요리, 또 콘텐츠 등 본인의 소소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 앞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뭐 50세, 60세라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40년을 살아야 되는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이 소소한 능력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어진 형편에서 최대의 행복을 찾으면서 또한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재테크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금리 시대 놓치면 손해볼 수 있는 4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는 오늘 또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 채팅창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